네, 이달부터 BTV 뉴스에서는 4월 7일 치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자를 만나는 인터뷰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려 합니다. 네, 이미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을 만난 가운데 화상 연결과 스튜디오 출연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화상과 출연 여부는 각 출마자들의 스케줄에 맞춰 진행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지난달 13일이었죠. 네, 국회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이종구 전 국회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달 13일이었습니다. 예, 네, 그날 같은 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이 예. 또 오전에 출마 선언을 하셨고 예. 오후에 또 출마 선언을 이제 예, 하셨는데 예. 어떤 의미에서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 출마를 다짐하신 건가요? 저는 지금 서울 시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문제는 역시 주택 문제, 네. 그리고 세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젊었을 때 공무원 생활을 쭉 하면서 네. 부동산하고 이러한 세금 문제의 전문가적 지식을 갖고 있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IMF 환란 때 168조의 공적 자금을 넣어가지고 IMF 사태를 수습을 했는데 그때 실무총 책임자를 했습니다. 제가 네. 금융정책국장으로. 그래서 그러한 위기를 극복한 그런 경험이 있다. 지금 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코로나 이 네.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그러한 것을 잘 수습하고 특히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 네. 이런 거를 제가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시장에 감히 출마했습니다. 네. 네. 그 출마 선언 당시 가장 먼저 이 네. 서울시의 주거 안정 대책 얘기 먼저 하셨습니다. 예. 어떤 전략을 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저는 그 서울시의 집값이 무조건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이 특히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불안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월세가 또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결국은 주택 시장에 있어서의 공급이 늘어야 된다. 그 공급도 예를 들면 강남보다는 강북의 소위 그린벨트라든지 네. 이런 것을 일부 해제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15평 정도의 자그마한 그렇지만 단단한 그러한 새 아파트를 지어서 신혼부부 또 서민들 중에서도 처음 집을 가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대대적인 그 주택 건설을 네. 제가 하겠다. 네. 그래서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서민들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LTV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40%까지밖에 안 돼요. 네네네. 저 대출이. 근데 서울보증재단이라고 이러한 것을 서울시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40%를 얹어서 네. 80%까지 이 보증을 해주면은 3억짜리 15평짜리 주택은 2천만 원만 가지면은 네. 20%니까 네. 그러니까 6천만 원만 가지면은 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3억짜리 직접 대출로요. 만들어 오셨네요. 그래서 그 이제 스킴을 제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네. 요 표를. 근데 요 표대로 하면은 3억짜리 15평짜리 단단한 새 아파트 네. 이거를 6천만 원 내고 나머지 2억 4천만 원은 은행과 네. 또 서울보증재단이 보증하는 그 은행에서 네. 그때 은행이 다르죠. 네네. 그 은행에서 두 군데서 40%씩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싸게. 그리고 물론 그 장기절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그 10년짜리고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그 네네. 15년짜리입니다. 네네네. 이 두 가지를 해가지고 부담도 일부 거치 기간이 있으니까 거치 기간 동안에는 이자도 안 내는 거 아닙니까? 그 네. 이자 자체도 서울시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겠다. 하고. 예.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천억 정도 서울시가 서울보증재단에게 주면은 그 3천억을 가지고 15배, 4조 5천억어치 보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젊은 부부들에게도 좀 효과가 좀 많이 젊은 부부를 있겠네요. 위한 겁니다. 오히려. 신혼 부부 그리고 서민 중에서도 이제 처음으로 집을 갖는 예.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 지금 구로 금천이라든지 네네. 노원 도봉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그 그린벨트를 네. 풀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를 풀어가지고 네네. 이러한 집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 네. 이게 제 공약입니다. 지금 이게 아무래도 말씀하신 게 현 서울시정의 문제의 가장 큰 또 문제점이라 볼 수도 있고 네네. 또 본인이 직접 이제 시장이 된다고 했을 때는 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보겠다. 이게 가장 큰 핵심으로 지금 꼽으신 거죠? 예, 지금 이제 유감스럽게도 그 박원순 시장이 본인이 이제 대권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서울시정 운영을 왜곡되게 해왔다. 특히 자기 측근이라든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서울시의 단체들을 장두시켜주고 뭐 거기 계신 분들한테 그 혜택을 줬다는 네,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일단은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사람들이 뭐 뭐 해고 대상이다 이런 네. 건 아니지만은 이런 걸 좀 정비를 네. 하고 서울시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네.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제 출마자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근데 네. 당내 이제 경선 룰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네, 네. 어떻게 돼야 된다고 좀 보시나요? 저는 일단 지금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난맥상이에요. 네. 지금 그 정비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단일화라는 거를 이때까지 이 야당이 이게 성공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단일화가 국민의 뜻에 맞게 이렇게 잘 진행돼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이 네, 네. 합당을 해야죠. 합당을 네.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가지고 네. 여기서 경선을 치러야 된다. 왜냐면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사실 지금 뭐 얼마 전에 이제 오세훈 시장도 조건부 출마 의사를 좀 예, 밝혔고요. 뭐 예, 야권 단일화 이거 좀 중요하다 이 입김이 예, 지금 계속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네네. 안철수 후보 측하고 같이 협상이 돼야 된다. 예, 이렇게 그것이 보시는 거예요. 조속히 돼야죠. 그러니까 조속히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은 3석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거대하게 100석이 넘는 당이고 그걸 갖다가 바깥에서 1대1로 하자 이거는 조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단일화됐을 때에 대한 후폭풍이나 어떤 수습 부분은 이 당내에서 좀 이렇게 입집이 좀 잘 다져야 된다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하여튼 뭐 당내도 상당히 이제 후보가 뭐 조정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은 안 하셨습니다만 예, 네, 예, 출마 예. 선언 이후에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활동 계획도 좀 알려주시죠. 저는 원래 제가 그 아버님이 이제 호남 분이셔가지고 네. 예, 또 이제 전하 아버님이나 이제 호남 분들을 위해서 많은 그동안에 민원철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해오고 그래서 호남 분들이 이제 강북에 그 민주당 지지자가 세잖아요. 호남 네. 쪽이. 네.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집 좀 이렇게 많이 가서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는 국민의힘에도 호남 분들이 좀 마음을 열어달라. 네. 제가 그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지난 13일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강남 갑입니다. 그죠? 네네. 네, 삼선 국회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이종구 전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